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의 특별한 대북한 조심성과 자제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심자제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재인의 대북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조심자제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와 같이 두 나라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상대인 적이 어떻게 나오든 일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조심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거지를 부리고 떼를 쓰면 돈이고 쌀이고 달라는 건 다 주겠다는 자세. 저들 북한이 원폭을 만들려고 한다면 국제 감시를 피해가며 몰래 돈도 갖다 바치고 전력이 부족하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몰래 원전 설계도까지 카페에 갖다 주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참고 우리 국민을 자기들 해상에서 쏴 죽인 뒤 불살라버렸어도 말 한마디 없이 지켜보고만 있다가 저놈들 입장을 생각해서 죽은 사람만 나쁜 놈 만들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할 짓 못할 짓 다 했어도 저들은 문재인에게 제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든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다. 머저리 중에 특급 머저리다 하며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더 이상 굴욕감을 참을 수 없다고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문재인은 우리 돈 써가면서 미국, 유엔 총회, 유럽 국가들을 찾아다니며 북한을 위해 종전협정을 외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욕과 굴욕을 당하더라도 반격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참고 자제해야 한다. 비록 적이라 할지언정 적의 비위를 건드리게 될 것을 스스로 두려워하라. 그런 뜻에서 조심자제법을 강조했던 겁니다. 적을 화나게 하거나 적의 비위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적의 간첩 행위를 알았더라도 수사도 못하게 막았다는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없고 천재 전략가라는 폰 클라우제비츠의 군사 전략에도 없는 기상천외한 한국만의 코믹 신병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생생하고 재미있는 실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민노총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까지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북한이 화낼 것이 두려워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통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북한 공작원 접촉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은 6년 전인 201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본격적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그 후 6년이 흐른 2023년 금년 1월에 들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첩 당국 관계자는 18일 당시 문재인 국정원의 윗선에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뭉개고 미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대북 이벤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미북 회담, 평양 정상회담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우리나라 노조와 시민단체 간부 등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북한이 화를 낼까봐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본격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에는 미북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까지 냉각됐습니다. 전직 안보당국자는 간첩 혐의 증거가 쌓이고 있는 만큼 수사폭을 넓혀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윗선에서는 증거를 더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제대로 하자 하는 식으로 말하며 결재를 해주지 않았답니다. 식어가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다른 전직 당국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면 고위직 간부들이 휴가를 내고 아예 출근조차 안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데 수사 결재를 안 하면 직무유기 혐의가 되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를 하면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명하복이 분명한 조직에서 윗선이 사실상 수사 전개를 막는다면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방첩당국은 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의 국보법 위반 혐의 외에도 최근 창원, 제주 등에서 불거진 간첩 혐의 사건들의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확대해야 정상이었지만은 그것도 윗선에서 사실상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은 캄보디아 프놈펜과 앙코르와트, 베트남 하노이 등지를 오가며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지령을 받아 반정부, 반미 시위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부서 관계자는 민노총 간부들이 접촉한 북한 공작원과 창원, 제주 간첩 혐의자들이 만난 북한 공작원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방첩당국의 수사가 느슨해지 틈을 타서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개치던 북한 공작원들이 더 쉽게 우리 내부에 손을 뻗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등은 2021년 청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해 검찰 기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방첩기관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려는 간부가 있었다. 그런 분들이 원장 등 국정원 윗선에 강하게 수사를 요구해 간첩단 수사가 진행됐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이 알려졌을 때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는 일부 직원들이 드디어 국정원이 할 일을 한다 하는 응원글을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지금 수사 중인 간첩단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안보의식이고 북한 김정은에게 굴종하고도 조롱을 받는 비굴한 문재인식의 대북 자세였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래가지고서야 우리의 숨통을 끊기 위한 허점을 찾기 위해 침투 활약하고 있는 적의 첩자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 들끓고 있다는데 일부러 뒷문을 슬며시 열어놓고 있는 격 아닙니까? 간첩을 잡아 발표하면 김정은이 섭섭해하고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 같아 조심스럽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눈 감아주고 참자고요. 우리가 자제해야 한다고요. 부하 직원이 간첩 잡아야겠다는 결재를 받으러 올까봐 휴가를 내고 자리를 피해버리기 일쑤였다고요. 대통령이 그렇고 그런 팔푼이 같은 사람이고 그런 자가 골라 앉힌 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들이 다 그렇고 그런 수준이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그자들 가운데 목을 걸고 바른 말 할 만한 사람이 있어 보입니까? 이 일이 잘못돼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가 된다면 자살이라도 할 만한 양심과 용기 있는 놈이 하나나 있어 보입니까? 거의 다 좁쌀 같고 구데기 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인인성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큰일, 특히 국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사람다운 사람, 사생관과 건실한 국가관,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때 그런 놈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지금 그 업보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